과다하게 세금을 내버렸으니까 그거를 환급받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940-919 기타 물품 운반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대로 같은 데들도 940-917 940-917로 신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중구난방입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저희가 국세청과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940-918이 맞는 코드다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맞춰서 신고를 했고요. 또 배달의 민족 같은 그 플랫폼 기업들도 940-918이 맞는가 보다. 그거대로 한번 신고해라 하고 이렇게 문자를 라이더들한테 보내기도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그 전에 5년 동안은 정말 신고해야 되는 제대로 된 업종 코드가 아닌 걸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별로 연도별로 단순 경비를 보통 이제 3천만 원 정도면 단순 경비를 적용하기 때문에 940-918 올바른 이제 그 라이더의 코드 업종 코드가 적용하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79.4%, 2019년 같은 경우는 78.88, 그 다음에 2018년은 78.8, 2017년도, 2016년도 78.8입니다. 생각대로나 쿠팡이츠나 배민들이 신고했던 대로 하면 단순 경비율이 69%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10%나 차이 나네요. 예, 무려 10% 차이 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연도별로 아까 3천만 원일 때 세금 차이가 2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5개년 치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의 환급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돈을 좀 더 벌어서 만약에 5천만 원을 했는데 거기서 차익이 나는 거는 훨씬 더 5년을 크겠죠. 합치면 훨씬 커지겠네요. 훨씬 커지죠. 3천만 원을 예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산정을 쭉 해보니까 940-91909 배민이 이제 2020년도 수정하기 이전 거 그걸로 신고한 거를 따져보니까 한 20만 1,960원 정도. 그 다음에 생각대로가 940-917로 신고했는데 19만 8천 원 정도. 아까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쿠팡이츠 2000년도 이전에 모두 이렇게 신고했는데 940-919로 신고했어요. 근데 21만 9,780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도별로 매년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 경정 청구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이거를 경정 청구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940-918이라는 업종 코드도 아까 단순 경비율이 79.4%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익이 소득이 20.6%죠. 그렇죠. 그리고 20.6%면은 제가 어디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던데 변호사보다도 소득률이 더 높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소득률만 놓고 보면은 940-918도요? 네. 그래요? 940-918마저도 제가 그래서 올해 국세청이 소득률을 결정을 할 때 이거는 지금 물류업의 소득률이 얼마냐면은 85%입니다. 그러니까 85%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를 자가 내지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를 다 부담하고 있고 각종 식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들을 다 자기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매출을 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실질적인 소득은 거의 크지 않다는 거죠. 20%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봉급생활자를 따져보면 3천만 원 소득이 매출이면은요, 3천만 원의 봉급 수입이면은 세금이 없어요. 소득세가. 그러면은 거의 그 삶의 질이나 그 소득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라이더들한테 20%의 소득을 인정한다는 거는 이건 황당한 거죠. 근로자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라이더들은 사업자가 됐나 이거를 자꾸 이제 제가
되묻는 거예요. 라이더들은 사업자일 운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더들은 근로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라고는 주장에 대해서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쪽에서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근로자로는 안 되겠다. 뭐 종속적인 어떤 고용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거.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3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없어요. 근데 사업자다 보니까 세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왜 근로소득은 안 되는 거냐? 라이더는 왜 사업자가 됐냐? 이걸 한번 따져보면은 라이더들은 한 번도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없죠? 사업자 등록한 라이더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뭐 몇 억씩 뭐 버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서 비용을 인정받으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업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권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특권 노동자들 아무도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경정 청구라든가 지금 잘못 신고된 이 라이더들이 대략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세요? 저도 뭐 이제 그 확실한 이제 제가 업계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배달의 민족에 더 종사하고 있는 라이더들 엄청나겠죠. 그리고 뭐 쿠팡이츠도 마찬가지고 요기요도 뭐만 해도 이제 1,500명에서 한 2,000명 그리고 뭐 지점수도 많고 하니까 생각대로도 뭐 한 8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고도 한 5,000명 이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라이더들이 지금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은 거의 추산이 되겠죠. 뭐 아마도 라이더 유니언도 거기 소속돼 있는 이제 라이더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정확한 건 없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뭐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연구한 게 한 20만 명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많이들 늘어나가지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뭐 투잡부터 시작해서 아예 직업을 바꾸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뭐 30만 명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되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업종 코드를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내가 무슨 코드로 했지? 나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라고 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은 뭐 5년치를 싹 다 받아준다고? 그러면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문의를 해야 이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940, 918을 작년에 일부 적용을 했는데 그 전에는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940, 918을 거의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정 청구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940, 918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0년도 일부 적용한 분들 빼고는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다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게 퀵서비스 배달원이라는 이제 명시적인 그 코드를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사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일부 뭐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이나 방법은 지금 라이더 유니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그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이라든지 여기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경영 청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떤 정보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고했던 내용, 당초에 신고했던 내용이 저희가 이제 봐야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을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첨부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홈택스를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위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홈택스에 뭐 우리
그 공인인증만 있으면은 홈택스에 다 들어가서 예. 본인이 이제 5개년치 신고했던 내용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가 이제 추계 신고를 하면서 코드를 어떤 걸 적용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뭐 아마 일부러 수정한 경우 빼고는 그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적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신청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저희 이제 플랫폼, 준비가- 예, 라이더 유니언이라든지 저 서울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 그쪽에서 신청서를 내시면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경륜 청구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경륜 청구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본인들한테 대상이 된다든가 아닌다든가는 저희가 통보하게 되죠. 오늘 라이더 유니언 조합원 분들도 다 하셔야 되겠네요. 많이 하면 좋죠. 네, 많이 네, 좀 네. 해봐야죠. 근데 뭐 워낙에 이제 그동안 잘 몰랐고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5월 14일쯤인가 그 배민에서 이제 공지사항으로 띄웠더라고요. 배민 라이더들 쓴 앱에서.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940-909를 신고를 해놨어서 홈택스에 그게 뜰 텐데 이거를 940-918로 하시라 요런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그때 처음 조합원들이 업종 코드라는 게 다른 게 있구나, 940-918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사실 배민이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비율 차이가 있다. 지금 이게 경비로 먹어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코드로 신고해야 유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안내가 됐으면 이제 많이들 알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서 좀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 덜 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안내가 됐으면 그쵸. 좋았을 텐데 딱 그렇게는 안 써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때 처음 사실 라이더들이 코드라는 걸 이제 인지한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뭐 많이들 잘못했을 거예요. 네.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천 징수할 때는 940-909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당연히 이제 원천 징수를 그렇게 했으니까 국세청에 통보도 940-909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940-909가 보니까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네. 조율사, 전기, 가스 검침원 뭐 이런 분들 업종 코드인데 왜 이걸 여기다가 기타 자영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기타 자영업이라고.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그냥 그러니까 배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어떤 코드로 적용받는 이가 되게 관심이 전혀 없는 부분이죠. 내 세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는 돈 아니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기타 자영업 이렇게 해서 그냥 코드 찾아가지고서 실무자가 그냥 전부 다 똑같이 뿌려버렸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우리 배달 그 라이더들은 맞아가지고 뭐 세금을 모르니까 다 또 낸 거죠. 세금을 내는 거죠. 내라는가 그게 내는가 보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신고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국세청은 라이더들에 대한 종소세 신고 안내를 하면서 그 코드를 그대로 받아와서 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세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코드를 적용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신고하는 바람에 라이더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좀 신기한 건 뭐냐면 904 맨 밑에 보면 630-904 그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분들의 단순 경비율은 86.5%예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잘 모르다가 이제 세무사님하고 그때 잠깐 그 방송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무슨 코드가 적용되는 건가 해봤더니 뭐 유튜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82몇 %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배달라이더들은 보험료도 내야 되죠. 리스트한 사람들은 그 리스트를 내야 되죠. 기름 넣어야 되죠. 타이어 갈아야 되죠. 엔진 오일 갈아야 되죠. 사실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 한 새 차 박스 까가지고 한 3년 정도 되면 단가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떨어지거든 계속.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940, 918이라고 하더라도 79.4%라는 거는 이제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늘참 배달업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늘참 배달업이나 운송업, 물류업 이런 쪽이 사실은 저희가 정확하게 맞는 업종 코드예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뭐 우리 업계에서도 많이 걱정하듯이 혹시 진짜 사업자라는 그런 이제 인식 이런 것들이 될까봐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물류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왜냐면은 실질적인 비용들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장비를 가지고 유류대도 부담하고 각종 비용들을 다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정말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류 운송업의 그런 원가를 인정받아야 된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86%, 87%에 가까운 그런 원가를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어떻든 그래도 어떤 이제 비사업자로서 그러니까 사업성은 없지만 인적 용역의 범주 내에서 소득률을 낮추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어서 사실은 79.4%, 20.6%라는 소득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아까 물류업을 비교하면은 한 14% 정도, 13% 정도의 소득 정도만 인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3천만 원 매출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단순 경비료라는 건 우리 이제 퀵 서비스 940, 918로 해서 79.4라고 하면은 그럼 3천만 원 중에서 너는 79.4% 정도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나머지 뭐 20.6%만 소득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세금만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70 그러니까 한 700만 원?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네가 벌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 소득이 생긴 거에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 개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나치게 좀 너무 낮아요. 단순 경비율이. 근데 그나마도 이게 작년에 생겼다고요? 네. 예. 작년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 소득이면 수입이면 소득 금액을 이제 세금 매기는 이제 그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924만 원이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940, 918로 적용하면 61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 차이가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60만 원 정도 되고 세금 차이가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마저도 사실은 이제 세금이 작진 않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률도 적용했을 때도 과거에 세금을 많이 냈다. 돈을 내느냐 환급을 받느냐 여기 기로에 좀 서 있는 분들은 사실은 내가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한 15만 원을 냈어. 내가 15만 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제대로 된 업종 코드 940, 918로 다시 경정 청구를 해서 바꿨더니 오히려 낸 거를 돌려받고 환급을 한 5만 원은 받아야 돼.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환급을 받은 분들도 뭐 소득이 작은 경우는 환급을 받았을 텐데 신고만 했다면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못 받지만 신고를 한 경우는 환급을 일부 받았을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3천만 원이 수입이면 3.3% 원천징수한 금액이 얼마냐면 99만 원이에요. 99만 원인데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아까보다 소득률을 적용했을 때 낮아지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을 덜 받은 거죠. 그런 부분도 환급세액이 나올 수가 있고. 5년치를 합하면 돈 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간 한 20만 원 정도가 아까 3천만 원이 수입일 때 예. 20만 원 정도가 되니까 5년치 한다 하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지금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매출 찍는 것만을 해서는 사실은 4천 정도는 다 넘으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높아질 예. 수가 있겠죠. 아마 하루에 한 20만 원 찍고 한 22만 원 정도 지금 하루에 콜 한 5, 60개 정도 소화를 하시니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5, 60개 정도 콜 소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매출로는 한 23만, 24만 찍고 거기서 이제 뭐 기름값 제하고 뭐 보험료 뭐 이렇게 하면은 가져가시는 게 하루에 뭐 19만 원, 예, 요 정도 18만 원, 20만 원, 요 정도 수준의 예, 일을 나가면 요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좀 넘으실 거예요. 대부분 전업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출로는 5천이 좀 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 신고된 종합소득세 업종 코드로 했었던 걸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5년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100만 원은 넘겠네요. 예, 100만 원 정도. 아, 그러면, 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라이더 분들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청서 뭐 이런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추후에 이제 자막으로 넣든가 뭐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럴 텐데, 그러면 이거는 공짜로 해주시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 뭐 협약서를 아까 이제 작성한 게 이제 사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라이더들의 이제 정보, 세무 신고했던 정보들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국세청에 신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방어를 해야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절차를 다 거치지만 아마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라이더 유니언과 그다음에 서울시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뭐 실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산하고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라이더분들이 워낙 수입이나 위험도가 큰 상태에서 수입도 적고 리스크도 큰 상태에서 이 라이더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작은 세금도 사실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부담을 좀 덜고 억울한 이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쵸. 이게 저희가 뭐 수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 경제 그다음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라이더들의 어떤 권익, 그다음에 또 음식 자영업자들의 또 권익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켜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인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제대로 작동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접근하고 있어서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인건비는 나와야죠. 아마도 이제 라이더 유니언이나 서울시 플랫폼 라이더 협동조합 같은 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제 사업도 하고 회원 권익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실비만 받고 이렇게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실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예, 일단은 뭐 라이더 유니언 그것도 이제 환급을 받아야 네. 뭐 이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환급세액이 뭐 안 나온다든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환급을 만약에 더 받으면 네, 환급 받는 금액에 아주 일부를 수고비를 주세요.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환급도 안 나왔는데 일했다고 해서 뭐 수수를 요구하거나 뭐 저희가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워낙에 공익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배달 라이더 취재를 하면 할수록 가장 그 먹이 사슬의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라이더들한테만 빨대를 꼽으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라이더 없으면 안 되거든. 이게 라이더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보호를 하는 보호 장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라이더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금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어졌고.